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또 이런 거 설명 잘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신경세포수를 증가시키고 신경회로를 발달시키고 뇌 발달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세 가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도 세 가지. TTR이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터치, 토크, 리드. 터치는 만져주는 거예요. 자꾸 만져줘서 감각을 일깨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만지는 일이 흔하지 않아요. 이제 어른 돼서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만지는 일이 흔한 일이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뭐 목욕탕 세신사들 그분들도 이렇게 이태리 타올 끼고 있으니까 짝 때릴 때 손으로 때리나?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아이들 때는 다르잖아요. 아이들 때는 자꾸 만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만지는 그 감각이 이 뭔가를 느낀다는 것이 이 아이의 대뇌 피질 발달, 감각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만져줘야 돼요. 뭐 마사지도 좋고 쿡쿡 찔르는 것도 좋다. 뭐 아프게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만지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대화를 나누는 건데 이 토크는 아이한테 대화를 나누는 것도 포함하지만 주로는 엄마 아빠 간 대화예요. 오늘 김 과장 때문에 내가 의자 한번 들 뻔했다. 이런 얘기도 괜찮아요. 부정적인 얘기도 괜찮아요. 그거를 엄마가 받아주고 엄마가 혹은 아빠한테 얘기했을 때 아빠가 그걸 받아주고 하는 이 대화가 내용이 아이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의 분위기를 아이들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대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하시라. 자고 있어도 하세요. 자면 사실 엄마 혼자 계시거나 양육자 혼자 계실 때 애가 자면 쉬어야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애가 잔다 그러면 대화하셔야 돼요. 늦은 시간 애를 깨우는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토크. 세 번째가 리드입니다. 리드는 이제 당연히 책 읽어주는 거죠. 책 읽어주는 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엄마가 읽어주는 것보다 아빠가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주로 어머님들이 많이 보시나요? 네. 남자들은 잘 안 보나요? 아마도 확률상. 네. 엄마들이 보시면서 저 인간이 책을 많이 읽어주라잖아. 근데 남자가 많이 읽어줘야 되는데 라고 오늘 저녁에 만약에 남편분이 들어왔을 때 혹은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 말은 말을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 인간이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남자가 하는 게 좋대. 그러니까 당신이 일찍 들어오는 월, 수, 토, 저녁에 10분 동안 내가 책을 준비해 놓을 테니 그걸 읽어줘. 혹은 이 내용을 각서로 씁니다. 그래서 지장을 찍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이게 다 추억이에요. 그래서 각서를 액자에 다 넣어요. 그래서 각서들을 걸어놔. 아무 상관이 없잖아. 나중에 컸을 때 그런 각서가 다 추억이 재밌지. 나중에 불행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쨌든 다 각서 도장 찍어가지고요 해놓으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가 만약에 못할 수 있잖아요. 남자도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못할 수 있거든요. 그 못하면 미안해합니다. 그래서 하게 돼요. 언젠가는 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를 움직이려면 구체적으로 찝어서 행동의 강령을 만들어요. 단순하게 남자들이 목소리가 좋으니까 아빠가 읽어주는 게 좋대. 그럼 아마도 그 타임 한 번 하고 말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엄마도 득이 안 되고 아빠한테도 득이 안 되고 아이한테도 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TTR은 꼭 아빠랑 각서를 쓰시라. 이런 것들이 오감학습이에요. 이것이 오감학습이죠. 만져주는 거, 남이 대화하는 걸 듣는 거, 자기한테 읽어주는 걸 듣는 거, 그 다음에 모유에서 풍겨 나오는 엄마의 그 냄새와 엄마 특유의 젖, 이런 것들이 이제 오감이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애착 형성,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TTR 중에서 토크에서 많이 생깁니다. 보통은 아이가 누워있는데 뱃속에 있는데 애를 이렇게 궁뎅이 발로 차지 말라고 궁뎅이 때릴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애착 형성은 엄마와 아빠의 대화에서 거의 대부분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긍정적인 힘, 제가 이제 아까 노홍철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힘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엄마도 최대한 긍정적인 멘트와 문장을 이야기하려고 애쓰고 아빠도 긍정적인 멘트와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실제로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의 뇌를 뭐에 적시자?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으로 적시자. 이것이 발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TTR하고 경험하게 하고 애착이 느껴지는 거 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 집안 분위기가 긍정적인 아이들 중에서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금방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틱 때문에 메타데이트라고 하는데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4년 동안 먹였던 아이가 있어요. 직접 환자 중에서. 이 친구가, 중간에 엄마가 이 향정신성 의약품이 먹으면 애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완전 조용해져요. 그냥 그걸 먹이는 순간에 모범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좀 말하자면 무서워서 중간에 한번 떼본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의사랑 상의 없이 떼봤어요. 뗐더니 그날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가 이상해졌다고. 애들을 때리고 수업 시간에 떠들고 막 그래가지고 ADHD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왜냐면 이 선생님은 4년 전부터 먹이기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끄는 타이밍 때 이 아이가 그런 아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달라졌다. 재원이가 모범생인데. 그래가지고 약을 다시 먹인 다음에 이 약을 끊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 아이 뭐 양약을 끊어줬다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 첫날을 여전히 기억해요. 첫날 이 엄마하고 애하고 아빠가 같이 왔는데 너무 즐겁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세 명이. 대화가 욕도 섞여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진짜 막 나쁜 욕 아니고, 야, 이 자식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화가 근데 스스럼이 없고 굉장히 긍정적인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거고, 오고 가고 있고, 아빠하고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집이 긍정적이더라고요. 게다가 애는 운동선수예요. 등치가 크니까 얘가 그걸 안 먹으면 다른 사람을 때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등치도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했는데 제가 첫날 기억하는 이유가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긍정적이라 그러면 애 이런 종류의 문제 해결하는 거 아무 문제 금방 나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의 용량도 뭐 제가 보니까 아주 높지 않아가지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면은 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기간을 제시하고서는 말씀드려가지고 치료를 계속 했는데 웃기는 게 중간에 어머니께서 한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답답하니까 끊어버리실 거예요, 양약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과 좋은 치료, 그 다음에 집안의 분위기 이 세 개가 잘 맞으면 아이들 치료하는 게 쉬워요. 이게 치료가 잘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집안의 분위기가 긍정적인 것만큼이나 아이를 똑똑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모범생이고 운동선수기도 해요. 공부도 잘하고 여전히 향정신성 의약품 지금 먹고 있지 않죠. 긍정적인 것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해가지고 그러면 애 누워있을 때 어딜 만질 것이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족잠이나 스란하면 이제 우리 무릎에 보면 뚜껑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릎 한가운데 뚜껑, 이걸 이제 슬개골이라고 합니다. 무릎 슬자, 뚜껑 개자, 뼈 골자, 슬개골. 그래서 이 뚜껑에 양쪽에 움특풍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주로 이렇게 마사지 많이 해주세요. 이거는 혈자리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해주시는 것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고, 아빠가 왜 내 무릎을 만지지? 기분 엄청 나쁜데? 이렇게 안 하거든요. 누워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 좋다. 원래 제가 이거는 강의할 때 제가 하여간 최근 10년 동안, 최근 한 15년 동안에 봤던 책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책이 키는 권력이다라는 책이었어요. 중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키는 권력이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통계가.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그 책을 읽으니까. 안 좋은 책이야. 어쨌든,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나폴레옹 키가 작았다는 뭐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이거.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도량형을 피트로 계산해가지고 잘못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키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대략 167.6인데요. 이걸 현재 키로 환산해야죠. 왜냐하면 1970년대에 170하고 지금 170이 한국도 다르잖아요. 프랑스 마찬가지죠. 프랑스가 언제적 사람이야 벌써. 그러니까 얘가 그때 당시에 167.6cm는 지금 몇 cm냐? 177cm입니다. 충격적이지.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가 우리를 우롱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키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두뇌 발달을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데에는 사실은 공이 안 들어갈 수는 없고 공을 구체적으로 아빠와 함께 잘 들이는 그런 육아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 이야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격렬하게 치면 안 됩니까?